conclusion is that 2024-25, and especially in 2025, we would see a major escal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 mentioned this in the video and it was posted last year around May 2024 that there's going to be a major war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re's a very big chance of regional all-out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2024 or 25, with emphasis on 25. So by the end of 2025, I expected something very similar to 2025 to happen. So this was one of the combinations. One was the Chaitra Shukla Pratipat chart. The other one was the August to August chart. And the third one was a Jupiter-based cycle. So Guru and Shani regularly meet every 20 years in what is known as a great conjunction. And every time they complete 10 cycles or 11 cycles of a great conjunction, we have one epicycle, which is known as a trigonal cycle that is completed. Once we have four... 저는 며칠 전 잠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겨우 16세 인도 소년이 한 예언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은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소년의 과거 예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사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 위기, 심지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변화까지. 모든 게 이 소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은 저는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적중률을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없어요. 과연 이 소년이 본 한국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름 끼치는 예언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아비냐 아난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습니다. 인도의 겨우 16세 소년이 전 세계의 미래를 예언한다니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의 예언들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2019년 8월 22일, 아직 코로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때입니다. 이 인도 소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죠.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을 것입니다. 2020년 3월에서 4월, 피해는 절정에 달할 겁니다. 그는 특히 중국을 가장 큰 피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냥 막연한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9년 1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죠. 정확히 그가 예언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점성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을 읽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본다는 거죠. 처음엔 미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적중하면서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예측했어요. 2020년 12월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델타 변이가 그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나 정확했어요. 이런 예언들이 적중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아비냐 아난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그가 언급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언가가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 과연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코로나19 예언이 정확히 적중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의 다른 예언들도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2019년 8월 영상에서 2019년 11월 이후 전 세계적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한 예언 중 하나라고 여겼죠. 하지만 정말로 그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시작점도 그가 예측한 중국 우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기의 정확성이었어요. 그는 2020년 3회 4월의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 봉쇄 조치가 시작된 것이 바로 2020년 3월이었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도 3월 11일이었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선도적으로 대응했어요.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죠. 드라이브스루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진단키트 개발까지. 아난드의 예언 속에서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했고 K방역은 새로운 한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백신이 나와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2020년 12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시기에 알파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델타, 오미크론까지 이어지면서 팬데믹이 장기화되었죠. 저는 이런 예언들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항상 돋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벌어질 다른 위기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같은 거대 언론사들도 그의 예언을 보도했습니다. 16세 소년의 예언이 이렇게까지 세계적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팬데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저 역시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2년 초 아난드는 올해 주식 시장이 매우 암울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당시만 해도 코로나 회복세로 주식 시장이 화랑이었는데 그의 예언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2년 미국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0% 이상 떨어졌고 S&P 500도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예언이 또다시 적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암호화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아난드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열풍이 불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폭락했어요. 75% 이상 떨어진 거죠.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아난드의 예언을 믿고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K뱅크, 핀테크 기술, 디지털 화폐 연구까지 한국의 금융 혁신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2023년 4월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실제로 2023년 중반부터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거죠. 저는 이런 경제 예언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항상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어요. 금융위기에서도 기술 혁신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 적중률이 높아질수록 그가 한국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미래의 특별한 역할을 할 나라로 본 것 같았거든요. 아비냐 아난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2022년부터 지정학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죠. 핵 전쟁의 위협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런 갈등이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죠. 그의 표현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친구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비유였어요. 지금까지 동맹이었던 나라들이 적이 되고 적이었던 나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제 질서의 완전한 재편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한국의 외교적 지혜. 분단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해온 경험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난드는 미래의 전쟁이 기존의 전쟁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정보전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줄을 이룰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죠. 특히 한국의 IT 기술력과 사이버 보안 능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북한과의 오랜 대치 상황에서 축적된 안보 경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지정학적 위기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국제기구나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기존의 UN이나 NATO 같은 조직들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체계가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동서양을 모두 이해하고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비냐 아난드가 예언한 동아시아의 미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030년대 동아시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시했어요. 특히 혼란은 서쪽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이 예언을 들으면서 현재 중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의 독립 요구, 홍콩의 민주화 시위, 타이완과의 갈등까지 중국 내부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난드는 특히 중국 서부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체 중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런 내부 분열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저는 한국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정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요. 주변국들이 혼란에 빠질 때 한국의 상대적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특히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할 수 있죠. 아난드는 이 시기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중국 중심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러 중견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중견국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K-팝,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잖아요. 문화적 영향력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런 기술적 우위가 미래의 국력에 직결될 거예요. 저는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주변국 혼란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주도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비냐 아난드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아난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은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선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구도 속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중견국인 한국이 초강대국이 된다니요. 하지만 그가 제시한 근거를 들어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영토란 북한과 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통일과 간도 회복이 한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예언의 현실성을 따져봤습니다. 남북 통일만으로도 한국의 국력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선진 기술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게다가 통일 한국의 인구는 7,500만 명이 되어 중견국에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남북 경제통합시 통일된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통일 한국은 확실한 투자처라며 한국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아난드의 예언과 로저스의 전망이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고도의 기술력, 우수한 인적 자원, 강력한 문화 콘텐츠, 탄탄한 민주주의 기반까지. 특히 한국의 혁신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 디지털 전환에서 보여준 속도와 효율성, 코로나 대응에서 입증된 시스템 역량까지. 이런 것들이 미래 초강대국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난드는 또한 한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K컬처는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고 한국의 기술과 제품들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언들을 통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언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비냐 아난드가 언급한 잃어버린 영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중심에는 간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도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백두산정계비를 통해 조선의 영토로 확정되었죠.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는 동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문강이 정확히 어느 강인지에 대해 조선과 청나라의 해석이 달랐거든요. 조선은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드는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라고 했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조선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신대기근 이후 살기를 찾아 두만강을 건넌 거죠. 이들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간도라는 이름도 이때 생겼습니다. 사이에 있는 섬 같은 땅이라는 뜻이었죠.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어요. 1907년 용정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관할했죠. 하지만 1909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간도협약입니다. 당사자인 조선의 동의도 없이 우리 땅을 팔아버린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간도의 크기는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땅도 비옥하고 지하자원도 풍부해요. 현재 중국 연변 조선 족자치주가 된 이 지역에는 여전히 200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난드는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때 한국이 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간도협약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불법 조약이거든요.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초기에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난드의 예언대로 중국이 분열될 경우 간도 지역의 조선족들이 한국 귀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간도 회복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강탈당한 우리 땅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간도가 가진 경제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요. 아난드는 또한 발해의 예정토인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영토는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확장되겠죠. 인구도 1억 명에 가까워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잖아요. 소련 붕괴, 동서독 통일, 유고슬라비아 분해 같은 일들을 누가 미리 예상했을까요? 저는 아난드의 예언을 들으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개척했던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고 민족의 웅대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언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아난드의 모든 예언이 적중한 것은 아니에요. 2020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일부 경제 예측도 시기가 약간 빗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언가라고 해서 모든 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요 예언들은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암호화폐 폭락, 지정학적 갈등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한국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강대국으로의 부상,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 남북 통일 등은 모두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일들이에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예언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져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꾸준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해요. 경제적 협력도 확대해야 하고 문화적 동질성도 회복해야 하죠. 기술력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해요. 인재 양성도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죠. 국제적으로는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더욱 확산시켜야 해요. K-팝, K-드라마, K-푸드를 넘어서 한국의 철학과 가치관까지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신호죠. 저는 아난드의 예언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책임감도 안겨준다고 생각해요. 예언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초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런 기적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도 소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가 본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부터 경제 위기까지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온 그가 한국을 21세기 중반의 초강대국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잠재력, 우리 민족의 저력,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온 성취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남북 통일과 간도 회복이라는 꿈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 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